자, 정주영의 차이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전에 속보 한 가지가 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백악관 밖에서 누군가 총으로 쏘는 소리가 나서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고 갑작스럽게 이제 그 브리핑이 중단돼서 나갔는데 조금 전에 다시 이 회의가 아니죠. 이 브리핑이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큰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제 끌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뭐 백악관 근처에서 어떤 총소리 때문이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자, 정주영의 차이나 인사이트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 틱톡, 위챗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는 좀 이게 만약에 위챗이 정말 금지가 되고 이러면 어떤 식의 영향을 받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위챗의 텐센트 전체적인 생태계의 월간 사용자 수가 한 12억 명 정도 됩니다. 12억 명 되는데 미국에서 사용자 수가 월간 한 2천만 명이 안 됩니다. 상당히 미미하죠. 한 2% 정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즈니스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하고요. 틱톡은 달라요. 그러니까 틱톡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도 엄청 크고 그리고 서구권 5개 국가에서 유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시가총액도 150조 하는데 그중 한 40조 정도가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쪽 팔을 잃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텐센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약간 발가락이 살짝 저리는 정도. 안 해도 그만 이런 거. 요 정도. 미국에서 비즈니스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가. 그게 애초부터 중국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 특히 알리바바보다 위챗, 알리바바는 글로벌 이게 무역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글로벌 했지만 텐센트의 메인 어떻게 보면 SNS 소통 메신저인 위챗은 그냥 대륙을 위한 겁니다. 대륙을 위한 거고. 근데 오늘도 저희가 오전에 애널리스트 한 명의 애플에 대한 애널리스트 한 명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애플에서 위챗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위챗을 제거한다면 중국인들 가운데 거의 90%가 나는 위챗 없으면 아이폰 안 살 거야 이랬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폰은 바꿀 수 있지만 위챗이 없으면 일단은 금융 거래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더 넓게 보면은 중하권 인구들 전 세계에 밴쿠버나 뉴욕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데 위챗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선 향후에는 어떤 금융 신용평가 시스템까지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인구들한테는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어떻게 보면은 호흡과도 같은 공기와도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텐센트를 정말 타격 주고 싶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텐센트를 정조준해서 날려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한 가지. 20, 30대 남성들 헤비하게 돈을 막 쓰는 게임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전 세계 랭킹 탑 10 안에 한 6개에서 7개가 다 텐센트 계열사 아니면 텐센트가 직접 출시한 예를 들어서 슈퍼셀,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임들은 엄청나거든요. 모바일 넘버원이 슈퍼셀이고 PC 게임의 레전드였던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들었던 라이엇 게임즈를 과거에 통인수했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보시면 카카오 2대 주주기도 하지만 블루홀, 요즘엔 크래프톤으로 이름 바꿨지만 배틀그라운드의 또 2대 주주가 텐센트입니다. 그러니까 텐센트의 정말 목줄을 잡고 싶으면 매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임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 남성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트럼프가. 그리고 엄청난 유권자를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매출의 대부분은 광고, 인터넷 광고 수입이나 아니면은 요즘엔 핀테크가 매출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텐센트라는 회사를 사실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중국 로컬에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모바일 페이를 텐센트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사업을 막거나 아니면 위챗을 중국 안에서 못 쓰게 하거나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틱톡과는 좀 또 다른 결로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하다. 근데 이제 주가는 최근
2영업일 연속으로 하락을 해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네. 제가 볼 땐 이건 트럼프가 안겨주는 텐센트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네네. 이거는 사실은 되게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요즘에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또 미국 증시, 그러니까 네. 미국 증시를 또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그럼 미중 간의 갈등이 현재 기업들의 이익에 타격을 줄 요인이냐라고 네. 물어보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이건 거의 말싸움에 불과하다. 외교전의 외교전이다. 항상이죠. 중국의 텐센트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 거네요. 사실 와. 지지난주에도 뭐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네. 신규로 나스닥에 상장해서 시초가가 막 공모가 대비 50-60% 이상으로 네네. 플러스로 형성된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월가가 지금 중국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을 통해서 열광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어떤 외교적 술사랑은 또 전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재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텐센트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투자 의견? 이건 네. 어떨까요? 사실 지난주에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네네. 못했는데 중국 제가 이제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을 소개를 드릴까 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소개를 드리려다가 네네.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사실 중국 주식을 한다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담아야 되는 주식은 텐센트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시대는 인터넷 플러스의 시대. 네네. 예, 말씀드렸듯이 1대1로 정책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인터넷에 모든 걸 갖다 붙여라. 인터넷 플러스 정책. 이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주창자가 리커창 총리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이 재계에서는 마하통 회장이 인민대표 배지를 달고 나와서 이미 시진핑 정권 초기 2년차 때 그거를 양회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듯이 마하통 회장은 저분이 그 바깥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별로 아닌데. 네. 이렇게 연설을 한 마인 회장은 혼을 빼놓잖아요. 그렇죠. 엄청 네, 잘하는데 저분은 연설을 하면 되게 상당히 졸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강량이라고 해서 본인은 좀 이렇게 뒤로 빠지시고 이제 남들을 세워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태계 전략을 하시니까 이렇게 막 나서질 않아요. 근데 몇 번 나섭니다. 1년에 그 정치 행사 위주로 나서고 거의 네. 제가 볼 때는 준 정치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름 저는 어떻게 우스갯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텐센트 당이 있다. 공산당 안에 텐센트 당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니, 그 정도로 없는 겁니다. 이거 없는 거고. 그렇죠. 그냥 네. 이렇게 썰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생태계가 크고요.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인민 대표들도 여러 명 지금 속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텐센트는 특히 올해 핀테크와 클라우드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뭐냐면 금융이 중국이 뭐 엔트파이낸셜이다, 뭐 텐센트의 위챗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다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네. 일례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텐센트에서 위보험, 그러니까 네. 웨이바오라고 하는 위보험을 출시를 했는데 이 텐센트의 보험이 출시한 지 한 뭐 2, 3일 만에 1억 몇천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순식간에. 네. 유저가 11억 명이다 보니까 네네. 순식간에 가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험 산업에도 이렇게 파급력이 있고 이게 자산운용에도 확산이 되고 하면은 종합적인 금융사로서 자리매김을 올해 그렇겠네요. 내년 후년 이렇게 한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게임은 게임이 끝났고요. 중국에서 1등, 세계에서 1등이니까 네네. 게임 산업은 더 어떻게 성장할 룸은 그냥 산업이 성장하는 맞아요. 속도라고 보여지고 확장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영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의 뭐 은행들이나 보험사나 자산운용사가 못 하고 있는 것들을 텐센트가 모바일로 풀어내기 시작하는 어떻게 본격화되는 해가 올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과거 작년 재작년에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미국 정부로부터 수주를 많이 따서 이제 그랬죠. 매출도 많이 네. 올라왔죠. 근데 똑같은 일들이 그 중국의 클라우드 영역에서 텐센트가 많이 또 정부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자는 알리바바의 알리윈, 알리클라우드인데 이게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배지가 없고 네네. 배지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우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미 지금 상하이 시정부랑 데이터 센터 그 공동으로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텐센트가 함께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다수의 어떤 도시들하고 함께 합작 파트너식으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이제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수주 사업에서도 좀 성과를 낼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미래적 전망이고 네. 현재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게임과 그리고 핀테크 네. 그리고 기존에 단단하게 갖고 있는 인터넷 광고 요게 삼박자가 잘 맞아서 돌아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텐센트 굉장히 관심 많이 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스트헤브 아이템은 또 항상 국가마다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좀 꼽아주신 거고요. 텐센트를. 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못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중국판 그 테슬라로 일컬어지는 전기차들의 3파전 지금 네. 중국에 어떤 기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니오.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텐센트의 계열사. 네. 예. NIO, 니오라고 니오. 하는 멀리서 보면은 약간 렌지로버 같기도 하고 차가 엄청 큽니다. 네. 푸르딩딩 해가지고.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상장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막 하염없이 바닥을 헤매다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거의 9배가 상승했고 네.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도 5배가 올랐습니다. 뭐 테슬라 못지않는 그런 그러니까요. 무서운 주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조, 17조 원 정도 되고 텐센트가 전폭적으로 생태계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경쟁자로 역시나 알리바바의 계열사가 또 나오는데 그 샤오펑이라고 네. 엑스펑이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나스닥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텐센트 계열사예요? 알리바바 계열. 알리바바 계열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리바바 텐센트의 어떤 경쟁 구도. 경쟁 구도가 전기차에서 이루어지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기차는 인터넷 오브 띵스, IoT, 그렇죠. 사물 인터넷이다. 네. 그래서 자신들의 데이터 플랫폼의 완성의 마침표를 이게 찍어준다. 를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전기차 안에서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고 구매도 하게 되고 음악도 듣게 되고 영화도 보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향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텐센트 알리바바가 이걸 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네네. 볼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중간에 리샹 오토라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네. 예, 여기는 어느 계열이고 하니 메이투안 디엠핑과 항상 말씀드렸던 온디맨드 최강자 지금 네. 거의 200조 넘어가는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메이투안 디엠핑 하고 중국판 우버 디디 추싱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메이투안 디엠핑의 왕싱 회장은 개인적으로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공을 쏟는데 메이투안 디엠핑은 사실 텐센트 계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텐센트 입장에서는 동생이 또 이제 3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경쟁이에요? 살짝 경쟁이죠. 근데 메이탄 왕싱 회장은 좀 이제 컸기 때문에 약간 마하통 회장의 그 수중에서 좀 품에서 좀 하산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은근히 이런 데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텐센트 계열이 있긴 있지만 징동상천과 메이탄 디엠핑은 이미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길을 좀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상징이 이렇게 리샹 오토라가 될 수 있고 지금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은 니오, 리샹, 샤오펑 비슷비슷한데 네. 어떤 출시된 날짜로 보면은 니오는 나온 지 한 3년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리샹은 작년 말에 나왔고 그 제품이 출시된 게 그리고 샤오펑은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샤오펑의 자동차가 가장 그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웃긴 거는 이제 알리바바 계열의 샤오펑의 그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네. 제품의 디자인이 거의 테슬라와 싱크가 90% 됩니다. 지금 이거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창피함은 안 느끼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냥 대놓고 홈페이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냥 샤오미 전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하고 싶으면은? 제가 볼 땐 판매량 기준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상당히 터프하겠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그멘트로 보면 테슬라의 모델 X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밑에 니오가 있고 네. 그 밑에 리오토와 엑스펑이 있고 요게 한 3, 4천만 원, 한 5천만 원 그리고 테슬라 모델 X는 뭐 1억이 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X의 반값 전략이 니오고요. 니오보다 살짝 싼데 우리도 괜찮아. 요게 이제 리오토와 엑스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3파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